여러분, 단 하나의 사건이 두 영웅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면 어떨까요? 한 명은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다른 한 명은 모든 걸 얻고 정상으로.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이 엇갈린 운명이 결국 양산박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거대한 쿠데타로 이어지거든요. 자,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두 사람, 양지와 조계가 있습니다. 보세요. 한쪽은 모든 걸 잃고 떠돌이가 되고, 다른 한쪽은 엄청난 부를 손에 넣고 리더가 되죠. 정말 극과 극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까지 갈라지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먼저 두 영웅의 엇갈린 운명부터 시작해서 관군이 어떻게 이들을 쫓는지, 그리고 이들이 피신한 양산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혁명의 칼날과 새롭게 태어나는 요새 이야기까지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사건의 발단이죠. 바로 황리강 강탈 사건 직후입니다. 여기서부터 두 주인공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먼저 양지의 상황을 좀 보세요. 그에게 이 보물은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그게 다 사라진 겁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도망치기 전에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강탈을 성공시킨 조계와 7 동료들은 어땠을까요? 네, 이들은 지금 10만 관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앞에 두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성공이 이들을 새로운 영웅의 길로 이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창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관군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대담한 도둑들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관군의 수사 속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건이 접수되고 단 10일 만에 군대가 파견됩니다. 12일이요? 불과 2주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어제의 승리자들이 오늘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정말 순식간이죠? 결국 관군에게 쫓기던 조계 일행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온갖 무법자들이 모여든다는 그곳, 양산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양산박이 어떤 곳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흔히 그냥 산적 소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억울하게 세상에서 쫓겨난 영웅 호걸들이 모이는 마지막 피난처, 그런 성역 같은 곳이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양산박의 두령이었던 왕료는 그릇이 아주 작은 인물이었어요.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조개처럼 이름난 영웅들이 찾아오니까 반갑기는커녕 위협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우리 산채는 당신들 같은 큰 인물을 모실 곳이 못 되니 어서 가시오! 하고 내쫓으라고 합니다. 정말 치졸하죠. 바로 이 모욕적인 한마디가 조용히 타들어가던 화약고에 불을 붙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 화약고의 정체는 바로 오랫동안 속으로 분노를 사겨왔던 한 남자, 표자도 임충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부터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까지는 관군에게 쫓기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칼날이 양산박 내부의 적, 즉 썩어빠진 리더십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임충도 양산박에 처음 왔을 때 왕륜한테 똑같이 수모를 당했었거든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분이 조계 인행의 일을 계기로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임충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왕륜을 향해 소리치죠. 당신처럼 질투 많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두령이란 말이오. 당신은 자격이 없어.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먼저 왕륜의 죄를 조목조목 따지고 그 다음엔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아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막을 틈 없이 왕륜의 심장을 꿰뚫어 버립니다. 이건 그냥 화풀이 살인이 아니었어요. 양산박의 낡고 병든 시대를 끝내는 아주 단호하고 상징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쿠데타가 끝나고 그 피 위에서 양산박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예요. 왕륜이 쓰러지자마자 임충은 곧바로 조계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조계를 양산박의 새로운 주인으로 추대하죠. 이건 단순히 리더 한 명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양산박의 정신, 그 이념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전에 왕륜체제가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폐쇄적인 곳이었다면 이제 조계의 시대는 전국의 영웅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의리와 포용의 공간이 된 거죠. 드디어 양산박이 이름뿐인 요새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들의 터전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결국 한 사람의 실패가 다른 사람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외부의 압박이 때로는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계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리더십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으로 증명하고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네요. 과연 영웅들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피와 배신이 필요한 걸까요? 더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려면 낡은 질서는 언제나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끝장나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